안녕하세요. 돈 버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삼부자의 박범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돈 버는 노하우 궁금하시죠? 예전에는 이 부업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었잖아요. 이거, 이거. 오빠, 차 있어? 오빠, 돈 많아? 많아? 많이 벌려면 이거 직업 부업으로 많이들 하셨거든요. 이 부업을 가지고 요즘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월천,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을 올리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돈 버는 노하우 지금 확인해 보시죠. 월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서울의 한 사무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주대성 씨? 예,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네요. 8년차 대리 운전기사 주대성 씨. 대성 씨는 2016년도부터 대리 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배달, 탁송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성 씨가 알려줄 돈이 되는 노하우는 어떤 것일까요? 실례지만 저 대리운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부업하시는데 이게 사무실까지 차리신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작업하는 공간. 네. 여기 둘러보면 이게 전동 킥보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전거도 전동. 네. 어떤 분이 보기엔 좀 놀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요거로 이제 일을 할 때 쓰는 장비들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시라고요? 네네. 그럼 잠깐만 좀 앉아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시죠. 예. 야, 유튜브 영상 편집. 현재 대성 씨가 운영 중인 영상 제작 채널은 대성 씨가 대리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린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럼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요거 네. 플레이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주혜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제가 3월달 내내 운전 일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 운행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좀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탑! 카페도 운영하세요? 네네네. 와, 이분 대단한 분이네. 아니에요. 그래봐야 회원수 이제 1,000명 조금 넘는 조그마한 카페예요. 이제. 수입도 다 공개를 하신다라는 얘긴데. 맞아요. 그 노하우를 다 그냥 오픈하고 네. 하시는. 네. 이유요? 예. 저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좀 약간 경제 활동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전에는 어떤 직업이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원래는 이제 시장형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공기업이요? 네. 웬일이야. 난 어제요, 나. 아니에요. 어머머 범수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수입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수입이? 대리운전 매출로만 한 이번 달 다 하면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600. 네. 휴일은 며칠이셨습니까? 휴일은 일요일 4번 쉬고 어허. 토요일까지 다 일을. 월화수목금토 네. 해서 600만 원. 네.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한 7년 정도 제가 이렇게 수도권을 다 다니면서 저만의 좀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예. 대리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카페와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3월 달에는 대성 씨가 대리 운전을 하며 번 실제 수입들도 일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대리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 영상을 한 100번 정도 보시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 거 보니까 믿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얼마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 이제 한 달 매출 1,000만 원을 하셨대요. 분석을 하셨네. 분석을 했죠. 예. 저도 누군가 그렇게 일하는 걸 분석을 좀 했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성 씨의 노하우가 정말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거기에 또 부가적인 수익이 더 있습니까? 네.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평소에는 한 1, 200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유튜브 수입이 그 이제 구독자님이 시청해주는 수입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네. 이 부가적인 게 또 또 있어요? 네, 이게 광고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야, 네. 알짜배기다. 알짜배기가 예, 됐어요. 예,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짜배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잠깐만, 일단은 한번 유튜브 영상 수익이 여기 있는 겁니까? 네, 그쵸. 이야, 200, 거의 300만 원 돈이 유튜브 영상 수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네, 요게 이제 이번 달만 운이 좋아서 와. 네, 요 정도 된 거고 평소에는 요렇진 않은데 앞으로 더 내려가. 아, 왜 경솔해요, 자꾸. 더 올라갈 생각을 하셔야지. 요거는 이번 달만 그런 거예요. 이번 와, 달만. 어쨌든 참,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대성 씨의 또 다른 수익원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영상 제작 수익은 크게 애드센스 수익과 PPL 광고 수익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조회수에 따라 그 수익의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수익이 많은 것은 변함없네요. 자, 그러면은 주대성 씨의 이번 달 예상 매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이번 달만 달만? 운 좋게 음흠.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네. 이번 달만 혼자서? 예. 운이 좋게도라는 거는 적은 달이 대부분이었고 뭐 더 많은 달도 있었는데 뭐 적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고생.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 쉽게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대성 씨의 3월 수익은 대리운전 수익 약 600만 원, 크리에이터 수익 약 200만 원, 그 외 수익이 약 200만 원으로 정말 총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네요. 주대성 씨가 일을 받으려면 네. 뭐 어떤 수단으로 뭐 이렇게 그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은 예. 요 이제 핸드폰 하나로 좀 일을 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쓰는 핸드폰인데 예. 네, 이렇게 키면은 예. 뭐 이제 요금이 한 3만 원에 예. 뭐 어디서 어디까지 조남동 이런 데이터들을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분당 35,000원 선전 6km 밖에 있다. 뭐 얼마나 걸린다. 요거는 이제 얼마나 걸린다가 안 써 있잖아요. 예, 예. 뭐 2km 뒤에 이제 3만 원이다. 도착은 중랑 망호동. 출발은 여기 동천동 433. 이런 식으로 딱 보고 내가 판단을 하고 바로 찍어야 돼요. 낮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의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출발지와 목적지, 요금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돌입하는 대성 씨. 안전을 위해 장갑부터 시작해 무릎 보호대와 헬멧 등 각종 보호 장비와 따뜻한 외투를 착용하시는데요. 어플리케이션까지 켜고 나면 드디어 준비 완료. 자, 이제 드디어. 네. 자, 이제 본업 출동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아하. 네. 이게 요일별로 조금 콜이 많은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있죠. 주말은 어떻습니까? 요일별로 특징이 명확합니다. 네. 주말은 네. 초저녁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늦은 저녁에는 또 많아지고 어허. 또 우리가 생각하는 번화가보다 갑자기 아파트에서 뜨는 것들이 많죠. 그래요? 특이하죠. 주말에는 특이하게 움직이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금요일 하면은 불금 막 불금. 콜 미친 듯이 많겠지. 그죠? 하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 내일 쉬는 날이니까 마음 먹고 대리운전 하자 이러신 분들이 나오시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아예 일찍 나가요. 7시, 보통 이제 8시부터 콜이 많이 발생하는데 7시에 금액이 그냥 낮더라도 빨리 나가는 거예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기다리다가 그냥 공칠 수도 있겠네요. 공치는 거죠. 음. 차라리 그 공치는 시간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자. 그런 마인드 딱. 예. 야,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콜이 뜨는 거예요. 지금 떠요? 네, 여기 앞에서 뭐 영등포 가는 거 뜨는데 네. 네, 이거 2만 원짜리 이게 16,000원이고 오. 이런 거는 24,000원 이제. 고양시 덕양구. 네. 네, 손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 물레동 저기 몇 동으로 하면 될까요? 네, 거기 지하 2층. 제가 한 10분 안에 가겠습니다.
네, 가져뵙겠습니다. 첫 대리 의뢰를 접수하고 드디어 업무를 시작하는 태성 씨.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바람과 같이 사라지시네요. 야, 빠르다. 진짜 빠르네. 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세요, 대성 씨. 안전하시게. 모두들 퇴근하는 늦은 저녁, 대성 씨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의 비법, 오늘 대성 씨의 하루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동휠은 바퀴가 하나라서 중심을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대성 씨가 전동휠과 관련된 유의점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네, 전동을 타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유의해야 될 점들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동휠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서스펜션이 있어야지 이런 언덕이 있는 파인 곳이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 그런 데 있을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제품을 찾는 전동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조명이 있어야지 땅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 8년차의 태성 씨가 말해주는 꿀팁. 이건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세요. 일단은 제가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대리운전 꿀팁. 네, 첫 번째로는 안전한 장비를 타야 됩니다. 안전한 장비를 타면은 조금 멀리 있는 멀리서 발생하는 콜들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콜이 없을 때도 좀 반경을 넓혀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지속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외곽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서도 남부 지역, 그러니까 용인, 수원, 그리고 동탄, 이렇게 기업도 많고 그리고 그 주거도 많은 그런 지역이 번화가도 많거든요. 대리운전 고객이 대부분이 50대 그리고 남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판교, 인계동, 종로,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런 데는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세 번째 노하우로는 지역에 대한 지리를 정말 숙지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도착지에 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노하우인 지리를 알고 있는 거, 지역에 대한 완벽한 숙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노하우는 집에 빨리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루트, 집에 돌아오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복귀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하루에 20만 원 정도는 한 몇 년 차가 되면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두 달 처음 일했을 때부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사람마다 편차는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숙달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에게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요즘에도 이 대리기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분이 계시네요. 거기에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노하우 잘 보고 배우셨겠죠? 자, 이번에는요, 또 서울 속에 이 멋진 여행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핸드폰 속에 잠재하고 있는 사진으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그 방법을 통해서 놀러 가셔서 사진도 찍고 부가적인 수익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의 여행지는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이란다. 딸이 선택했던 여행지인 청계천을 생각해보니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여행지를 선택하게 되었단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거란다. 서울숲은 2005년 6월에 개원한 테마공원이란다. 총 4개의 테마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테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달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지. 아빠, 저기 말 타는 동상도 있어요. 테마공원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상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곳은 오래전 임금의 사냥터였고 1908년 설치된 서울 최초의 상수원 수원지였으며 이후 경마장, 골프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하는구나. 그럼 어디 서울숲을 한번 거닐어 볼까? 서울숲은 그 넓이가 48만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넓단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2시간 이상 걸리는 코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 서울숲을 산책하는 경우도 많단다. 이번 기회에 우리 딸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떻겠니? 우와, 벚꽃이 피었어요.
벌써 벚꽃이 피는 봄이 다가왔구나. 벚꽃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 다양한 전령 중 하나로 볼 수 있지. 올해의 경우 3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은 3월 28일 그리고 끝으로 4월 5일에 춘천에 벚꽃이 개화하여 전국이 핑크빛으로 물든다고 하는구나. 벚꽃이 정말 예뻐요. 그래, 아빠도 이렇게 벚꽃을 구경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여행지는 서울에 있는 벚꽃 명소들을 찾아가 볼까? 저길 보렴, 많은 사람들이 벚꽃과 함께 추억을 담고 있구나. 서울숲의 벚꽃과 함께 사진이라니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샷을 찍겠는걸? 아빠, 우리도 사진 찍어요, 사진. 그래, 벚꽃과 함께 우리 부녀의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곳은 다양한 꽃들이 가득한 테마 정원이란다. 서울숲에는 갤러리 정원, 구근 정원, 어린이 정원, 꿀벌 정원 등 다양한 정원들이 있는데 각 정원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지. 아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에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그리고 이렇게 정원을 따라 걷다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마당 무대도 있단다. 탁 트인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지. 또한 이곳에서는 공연이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고 하니 때에 맞춰 온다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다. 저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딸과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걸? 가서 함께 어울려보는 것은 어떠니? 아직은 부끄러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조금 더 걸어가 볼까? 가족마당 무대를 지나 조금 더 걷다 보면 이번에는 연인과 친구들을 위한 장소도 있지. 거울연못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인데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연인과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장소란다. 또한 이곳은 메타세코이아가 투영된 멋진 경관을 담을 수 있는 포토스폿 중 한 곳이지. 그래서 사진을 찍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단다. 서울숲에서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바닥분수와 호수분수를 가동한다고 하는구나. 나중에 다시 와서 꼭 즐겨보기로 하자. 이제 우리가 가볼 곳은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지난 청계천 여행에서는 아빠의 설명만 듣고 지나가서 아쉬웠을 텐데 이곳에서 그 아쉬움이 풀렸으면 하는구나. 설마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가요? 역시 우리 딸의 눈썰미는 알아줘야 하겠구나. 그래, 이곳은 우리 딸이 그토록 바라던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 과연 어떤 동물들이 서울숲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 우와, 토끼예요, 아빠. 토끼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꽃사슴과 기니피그, 오리 등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지. 뿐만 아니란다. 서울숲에는 다양한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곤충식물원과 나비정원 등도 있다고 하는구나. 곤충식물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개방한다고 하니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지. 근데요, 잘 안 보여요, 아빠. 그렇다면 아빠를 따라오렴. 아빠가 동물 친구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마. 자, 이 길을 따라 바람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동물 친구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단다. 저기 동물 친구들이 잘 보이지? 이곳에 올라오니 정말 친구들이 잘 보여요. 저기 지난번에 만났던 오리도 있네요.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다 보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생태숲을 만날 수 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또한 이 길은 한강공원과도 연결되어 있어 서울의 또 다른 명소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다. 오늘의 여행지 서울숲을 둘러보았는데 우리 딸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었어요. 그 말이 정답이구나. 서울에는 이런 아름다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지. 서울하면 항상 높은 건물들에 둘러싸인 모습만 상상했었는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장소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만드는 서울 여행지도 다음 주에도 또 멋진 곳으로 떠나보자꾸나.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정호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의 전면 착용이 해지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봄이고 아직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봄철 호흡기 질환들의 증상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봄철 주의해야 할 질환을 살펴보면 크게 감기, 독감, 코로나19, 알레르기 비염, 천식, 폐렴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일반 감기는 대개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인후통, 콧물, 가벼운 기침 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고열이나 기침 없이 재채기가 잦아지거나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가 많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의해 인후통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봄철에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악화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후가 불안정해서 바람이 많이 불어 먼지가 날리거나 또 이제 중국 쪽에서 건너오는 황사도 이 호흡기 질환의 악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봄에는 한낮에는 여름처럼 온도가 올라갔다가 아침 저녁엔 다시 온도가 낮아져 하루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해 몸의 항상성 유지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을 더 많이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봄철에는 이제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꽃이 많이 피면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으로 발열 없이 코감기 증상이 10일 이상 지속된다. 두 번째, 재채기를 자주 하고 한 번 시작하면 잘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오전에는 콧물이 흐르고 오후에는 코가 막힌다. 콧물이 맑으며 질감이 물 같다. 코를 골고 코 막힌 증상으로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 여섯 번째, 눈, 코, 목 주변이 간지럽거나 눈이 자주 충혈된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진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엇보다 면역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고 비타민 섭취를 해주고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실내 공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소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 바람이 자주 부는 날에는 혹가루나 황사가 많은 시간을 피해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지키고 계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흡기 질환에 좋은 음식을 추천드리자면 먼저 토마토, 브로콜리, 딸기, 연어 같은 음식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붉은색을 띠게 하는 리코펜 성분이 폐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이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항산화 요소를 이제 향상시켜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딸기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등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이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부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5분이나 10분 정도 맨손질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부상이나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면 먼저 가벼운 관절부터 풀어주는 것, 손목 이렇게 15번 정도씩 가볍게 돌려주시고 발목 15번씩 돌려주시고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팔도 펴고 허리도 쭉쭉 피는 이런 신전 운동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봄철 호흡기 질환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 부업으로 도전하셨던 대리운전, 오늘 소개해드린 주인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대리운전 부업하시면서 많은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더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지인과도 또는 가족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 휴식을 보낼 수 있는 서울숲에도 한번 꼭 놀러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 돈이 되는 노하우 3부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 저 넓은 들판에 파랗게 새봄이 왔어요. 가로등 그늘 밑에도 새봄이 왔어요. 모두들 좋아서 이렇게 신발